지금은 우주시대 별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나사가 드디어 허블 우주망원경의 수리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난 2월 13일 날 고장 나가지고 예. 30년 동안 우주에서 활약하던 허블 우주망원경이 네. 드디어 이제 은퇴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예. 나사가 한 달여에 걸친 이 수리 원격 수리죠. 결국은 성공했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서 이 관측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올라가기로 돼 있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네. 그 망원경은 적외선 주로 관측을 하는데 예. 이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거죠. 예. 두 망원경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좀 더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데 앞으로 최소한 1, 2년 이상은 무사히 활동할 것 같다는 뉴스거든요. 예. 그래도 2009년에 가가지고 백업 컴퓨터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 백업 컴퓨터로 무사히 이제 백업을 받아서 백업 컴퓨터가 이제 좀 작동을 하면서 이 고장을 수리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예. 허블 우주망원경 1990년부터 많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냈고, 글쎄요. 수많은 논문도 나오게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많은 그런 상식들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밝혀준 거거든요. 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높이 지상 한 500km 이상 떠 있는 우주망원경을 가지도 않고 수십 년 된 망원경을 원격으로 이거 수리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정상적으로 잘 오랫동안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네. 세계 최고의 갑부인 제프 베이조스가 드디어 우주 관광을 떠나기로 한 날이 오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7월 20일이죠. 네. 오늘이 바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달 착륙을 기념하면서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본인이 만든 우주 회사에서 뉴 셰퍼드라는 이 우주선을 타고서 지상 100km 위에 올라갔다 하는 우주 관광, 우주 비행을 하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예. 현지 시간으로 8시 반,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쯤 되겠거든요. 그래서 발사가 될 건데요. 물론 기상 상태에 따라서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발사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는 한 10분 남짓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로켓에 의해서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발사되고 나서 한 3, 4분 만에 100km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예. 한 3분 정도 무중력 체험을 하고 다시 또 내려올 때는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번에 4명이 올라가는데요. 네. 최초의 그 유인 비행이거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마네킹만을 이용했는데 물론 세계 최고의 갑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서 자신이 만든 우주선 타고 가는데 뭐 얼마 전에 그 9일 전에 이 미리 그 버진그룹에서 이제 갔다 왔었죠. 브랜슨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리처드 브랜슨은 한 85km 정도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미국 나사에서 인정하는 우주에 갔다 오긴 했지만 실제로 100km 이상을 갔다 카르만 9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주의 경계선으로 본다라고 이제 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우주 갔다 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이거든요. 예. 이 블루 오리진 생중계 한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내부 모습은 안 하고 예. 외부 모습만 이제 생중계를 하고 예. 내부는 갔다 와서 성공한 다음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예. 아무튼 무사히 성공하길 바라고. 저는 그 82세신가요? 예. 그 월리 펑크 예, 여사. 월리 펑크.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가신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이 우주 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1960년대 초에 그 나사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머큐리 13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뭐 저 훈련에서도 1등을 했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그 꿈을 갖다가 근데 건강하게 82세까지 이제 이렇게 잘 지내신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결국 최고령 우주 비행기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존 글렌이 77살에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우주왕국 타고 왔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베조스 비행에는 또 세계 최연소 우주 비행 사가 탄생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예. 원래는 4명이 가기로 해가지고 네. 제프 베조스하고 동생이 같이 타고 네. 또 한 분으로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월리 펑크라고 하는 82세 먹은 과거의 여성 우주비행 네. 후보자가 타기로 했는데 마지막 한 분은 이제 2,800만 불 내고서 그때 입찰해서 성공한 분. 그분의 아들한테. 근데 그분이 포기를 했대요. 예. 돈이 많아서 포기했는지 아니면 이제 일정이 바빠 포기했는지 예.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사업가인 조 스타이먼이라는 분이 이제 됐는데 예. 그분 아들
그분이 이제 자기는 안 가고 네. 18살 먹은 아들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음. 최소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 2,800만 불에 그때 낙찰됐으니까 최소한 뭐 비슷하진 않겠는가. 음. 그래서 18살 먹은 올해 9월 달에 네덜란드 대학교 물리학과에 이제 입학하기로 돼 있는 그 예. 친구가 이제 아버지 자준 덕분에 금수저 덕분에 이제 올라가기로 했대거든요. 그래서 예. 18살, 그다음에 82살, 네. 그리고 최연소 최고령. 최고령 우주 비행 기록이 수립된다,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밤 10시 반 저도 이 중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블루 오리진 찾으시면은 다 검색돼서 나오거든요. 예. 생중계로 나오니까요. 뭐 10여 분밖에 안 합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건 비행기에서 발사된 거기 때문에 아하. 비행기가 고도 15km까지 올라가는데 한 40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시간 남짓 걸렸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로켓 발사니까 로켓 올라가는데 발사니까. 3, 4분, 예, 무중력 한 3, 4분, 예, 내려오는데 3, 4분. 내려오는 게 좀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아, 이제 그런가요? 낙하산을 타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예. 올라가는 건 한 2, 3분이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간에 다 해서 10여 분. 10여 분. 그 동안에 그 비용이 최소한 뭐 앞에 2,800원 불이니까 거의 300억 원인데 예. 이 아들 분 가는 분도 최소한 뭐 2, 300억 낸 것 같은데. 예. 자, 아무튼 뭐 갔다 와가지고 그 경험을 갖다가 좋은 아유, 소중하게 소중하게 사용하겠죠. 사용해서 물리학과를 간다고 물리학과 하니까. 가니까 예. 정말 인류를 위해서 잘 쓰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2040년까지 1,100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게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나온 건데 이제 18일날 보도가 됐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블루 오리진이 앞으로 사업 목표가 앞으로 이제 우주선을 개발해 가지고 달과 소행성에 있는 자원 채굴을 할 것이다. 우리 SF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자원 채굴을 통해 가지고 205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가 뭐 정말 엄청난 그 자원 보고다. 네, 어떤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조 달러의 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달이라든가 이런 우주 자원 채굴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네.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가격은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1인당 앞으로 이 우주 비행하는 비용은 뭐 한 2, 30만 불 할 것 같은데 예. 그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뭐 최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걸 홍보 삼아 가지고 네. 한 1조 달러, 뭐 엄청나죠.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금을 또 모아야 되니까 이번에 또 이제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다가 거의 2,300억 정도 이제 기부해 가지고 네. 우주 전시관을 짓겠다,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프 베조스가. 예. 세금은 별로 안 낸다고 해서 요건 좀 먹었는데 이런 어쨌든 홍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돈 많이 버시는 건 좋은데 네. 인류를 위해서 또 이제 지구를 위해서 예. 좋은 일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우주여행에 성공한 버진 갤럭틱에서 네네. 일반인 2명에게 추첨을 통해서 당선이 되면 무료로 우주여행을 시켜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신청할 수 예, 있는 가능합니다. 오.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거예요? 예. 오메이즈라고 하는 예. 미국 그 기부금 모금 단체가 있어요. 오메이즈. 오메이즈. 네. 그래서 OMAZ 이거 검색하시면 되는데 예. 오메이즈에서 이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네. 전 세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추첨한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부 단체다 보니까 예. 여기에 응모할 때 기부를 좀 해달라. 근데 기부 안 해도 되는데 예. 제가 오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 2달러에서 5달러. 아, 그 정도 뭐 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는 100달러까지인데요. 그래서 예. 100달러, 50달러, 30달러 했는데 이제 최소 5달러 이상, 그리고 기부를 안 할 경우에는 한 2달러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 네.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 정도면 근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응모하겠죠. 확률은 확률은 별로겠지만 누군가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100만 명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뭐 로또 되는 것보다는 롯데가 그래도 뭐 800만 분의 1인가 그렇다 그러죠. 뭐 예, 확률은 아무튼 잘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2명한테 준다라고 하니까 근데 네. 2명을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예. 1명을 추첨해 가지고 예.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까지. 아, 그래서 둘이거든요. 예. 한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 이
인터넷 검색에서 오메이즈 검색하셔가지고 예.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어렵지 않아요. 예. 거기서 이제 카드 같은 거를 기부할 수 있는데 예. 한 뭐 $5 정도 이제 기부하시면서 무료 관광여행 기회를 뭐 추첨이니까 예. 뭐 돈 많이 기부했다고 해서 뭐 기회가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제 아무튼 뭐 9월 29일 두 달 정도 후에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뭐 $5 가지고 한번 둘이서 연인이든 부부든 예. 우주여행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메이즈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우주 왕복선이 첫 비행에 성공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발표한 건데 지난 16일입니다. 16일 날 지상 한 100km 정도 저궤도까지 갔다 오는 우주 왕복선을 무사히 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작년에도 우주 왕복선 시험 발사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한 350km 정도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로켓을 통해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네. 이번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우주 왕복선이 이제 한 100km 정도 올라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주 관광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상당히 비밀을 감싸면서 성공했다라는 거 발표만 하는 거 보니까 예. 군사적인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 지금 X-37B라고 하는 소형 무인 우주 왕복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한 5톤 정도 되는 건데 예. 중국이 지금 쏜 게 한 8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 8톤 정도 되는 우주 왕복선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무사히 성공을 했다.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걸 갖다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우주 왕복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미국 나사가 우주 왕복선을 갖다가 포기했던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인데 한 100km 정도면은 고도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안 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 정말 중국에서도 어쨌든 이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리처드 브랜슨처럼 네. 우주 관광 사업을 또 이걸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 네네. 아니, 근데 그 민간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경쟁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다 이제 소련이 뒤처지고 중국과 미국 간의 또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시 경제력 가지고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어쨌든 이렇게 우주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네. 그것이 인류 공영을 위해서 계속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이제 좀 이 파괴적인 예.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그건 너무 절대 안 쓰이지만,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류 공용을 위한 그렇죠. 군도 기술 결국 개발이에요.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나사가 핵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하던데 네. 핵 우주선이면 핵잠수함처럼 원자로를 이용하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원자력 우주선을 개발하기로 하는 그 원자로 개발 계획을 했다라고 해요. 예. 원자로를 개발해가지고 우주선에서 쓰겠다. 이게 뭐 원자로를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면 상당히 뭐 연료가 뭐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오랫동안 우주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지금 화성의 유인 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현재의 기술로는 가는데 한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예.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원자로를 이용한 핵 우주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만큼 네.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이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니까 예. 위험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예. 왜냐하면 우주에 나가서 우주 방사선에 오염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예. 또 오고 가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이것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정말 화성이라든가 더 먼 곳으로의 유인 탐사가 또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핵 잠수함 만들 때 가장 어려워했던 게 안전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핵 우주선 같은 경우는 더 안전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사되거나 잘못되다가 그러면 떨어지면 예. 핵폭탄 예. 터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핵 잠수함보다는 핵 우주선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네.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잡아먹는다. 이게 이런 표현이 좀 네, 무섭긴 네, 합니다만 네, 네. 최초로 확인됐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된 이 겁니까? 중력파란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중력이 가장 센 것들 중에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중성자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태양보다 질량이 좀 무거운 별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뻥 폭발하는 걸 초신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폭발하고 남은 질량들이 태양 질량이 한 3배 이상 되면 블랙홀이 되고 그것이 아니면 이제
중성자별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은 원자가 가운데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 핵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전자가 도는데 예. 중력이 세면은 마이너스 되는 전자를 갖다 핵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게 중성이 되겠죠. 네, 네. 그게 중성자별인데 아, 더 중력이 세면 아예 핵마저도 파기가 되면서 압축이 되거든요. 예. 그게 블랙홀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별이 서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별이 블랙홀이 됐어요. 그 다음 별이 이제 중성자별이 된 거예요. 서로 가까이 돌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이제 합쳐질 가까워지면서 경우가.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예. 중력의 세계도 사람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센 게 힘 약한 걸 잡아먹습니다. 예. 그래서 블랙홀은 점점 더 큰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그래서 분들이 별이 어떻게 두 개가 태양이 두 개가 같이 있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우주에는 우리 태양계처럼 저 태양 예. 하나만 있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반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쌍둥이가 사람 반.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비율이 뭐 10% 채 안 되는데 네. 우주에서는 쌍둥이 비율이 50%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으면 점점 큰 블랙홀이 되고 아. 그것이 이제 우주의 기본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라이고라고 하는 중력파 예. 검출기,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하면서 그때 약간의 그 중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흔들리는데 어느 정도로 공간의 변화가 오냐면 머리카락 두께가 수십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예.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수십 나노미터예요. 예.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한 19승.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보다도 네. 바이러스보다도 거의 이거 한 100억 배 정도. 예. 100억 분의 1. 그렇게 예. 작은 공간의 흔들림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니까 엄청나죠. 아이고. 그걸 통해 말씀만 가지고 들어도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잡아먹는 예. 그런 모습을 측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예. 아유,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양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